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이번에 광화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를 발표했는데요. 20년 만에 자작곡이라고 합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김장훈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자작곡을 그렇게 안 썼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자꾸 트렌드에 따라서 이렇게 노랫말을 꾸미게 되더라고요. 네. 히트곡을 쫓아서. 예. 그래서 안 쓰다가 어허.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세월호 때문에 쓰게 됐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 정말 써야 되겠다. 그 써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3년 걸렸어요. 이 노래 쓰는데. 곡 하나 만드는데? 네. 예. 되게 스토리가 좀 독특한데요. 예. 지금 얘기할까요? 예, 얘기하세요. 광화문이 얼핏 들으면 제가 그동안의 행보나 이렇게 보면 또 시대 비판이나 저항적인 노래겠구나 생각하실 텐데 광화문 촛불 집회에 많이 왔었잖아요. 아시겠죠? 뭐 미국산 소 때나 뭐 세월호 때나 근데 굉장히 그 힐링송이에요. 이 노래는 네, 국민 희망가로 만들고 싶고자 해서 했는데 예. 광화문은 제가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 처음 나와본 세상입니다. 그때 덕수제가 뭐 로타리제가 다녔고요. 어렸을 때 고향이 서울이었어요? 네, 저 서교동이었는데 서교동. 엄마 손잡고 처음 나왔는데 광화문이었어요. 예, 가장 번화한 거리. 네, 예. 중학교 때 오락실 그리고 첫사랑과 함께 걷고 이러는 곳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누워서 단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바닥에. 광화문 예. 광장에서. 네, 그래서 세월호 때죠. 그래서 문득 제가 배가 너무 고픈데 최소한 어렸을 때 꿈꿨던 광화문이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제 머릿속으로 그리다가 네.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완성을 했죠. 네. 3년 전 세월호 때 단식했었어요? 네, 그때 했죠. 며칠이나 했어요? 24일 했습니다. 오래 했네요. 아니,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오래 할 생각은 아니고 네. 저는 뭐 그냥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중간에 너무 세월호가 정치인들 때문에 정쟁화 됐잖아요. 그래서 네. 좀 지지부진해져서 했는데 유민 아빠가 그때 이제 했었잖아요. 단식 오래 하셨죠.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래서 유민 아빠 할 때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근데 유민 아빠는 십며칠 한 상태였는데 예. 정말 오래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예. 24일. 그 유민 아빠 끝내실 때 같이 끝내고. 유민 아빠 이제 병원에 가고 그러고 나서도 그래도 계속 오는 사람들 내가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3일 더 하고 네. 빠져나왔어요. 그때 유민 아빠 그 동조 단식 하루씩 하시고 이런 분들 참 많았었는데 네네네. 김장훈 씨는 쭉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동조단식 오는 분들 제가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물 드시고요. 예. 뭐 죽염 좀 드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뭐 영화 팀 있잖아요. 항상 제가 가서 그거 이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했고. 그 단식하면서 떠올랐던 어떤 악상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참 웃겼어요. 이게 광화문이라는 데가 그냥 연인들 걷고 나도 뛰어놀고 하던 곳인데 네. 어느 날인가 이곳은 탱크가 지나갔겠지. 예를 들어 뭐 그렇죠, 4.19든. 그렇죠. 그래서 12.12 때도. 네,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항상 여기는 어떤 집회의 상징이 됐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모이는 세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연습실 겸 집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 통기타를 갖고 계속 노래를 하다가 네. 어릴 적 뛰어놀던 나의 놀이터 이곳에서 꿈을 키웠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왔죠. 3년 동안 머릿속에 맴돌기만 하다가.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그 월화유나 이런 아주 저항적인 노래, 비판적인 정치인 비판 노래를 많이 했는데 예.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우기면서 잘 살아보자는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희망가 내지는 힐링송이다. 제 마음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좀 희망을 가져도 된다. 가져야 된다기보다 가져야 하죠.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열심히 살면서. 알겠습니다. 이게 왜 희망가고 힐링송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려고 네네네. 음원 가져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오늘 기타까지 직접 들고 와서 자기가 라이브로 부르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이 노래가 딱 통기타 하나 제가 치고 네. 거기에 노래가 다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라이브로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우리 김장훈 씨의 노래 즉석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이 청중이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게 참 아쉽긴 합니다만. 자, 나가나요? 어릴 적 뛰어놀던 나의 놀이터 이곳에서 꿈을 키웠지. 첫사랑 함께 걷던 돌담길마다 마음 입 맞추던 추억 그녀가 나를 떠나가던 그 밤
우주 비틀대도 아름다웠어. 높아진 빌딩만큼 낮아지는 꿈. 그럼에도 하늘을 보면 괜찮아 괜찮아 내게 말했지.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고. 가난한 가슴에도 꽃들은 피고 괜스레 눈물 나는데 풀처럼 바람 속에 몸을 맡겨도 꺾이진 않을 거라고. 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가사 앞대목은 저랑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 그대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놀이터였다. 네. 여자친구랑 걷던 그 길이다. 네,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예. 입도 맞췄는데 헤어졌군요. 네. 항상 이제 돌담길 하면 촌스러운 것 같지만 그때는 네. 거기 한번 걸어줘야 또. 그렇죠. 그 핵심은 여기네요. 높아진 빌딩만큼 낮아지는 꿈. 그럼에도 하늘을 그럼에도 보면 하늘을 보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게 괜찮아. 말했지. 내게 세상은 말했지. 아직 살만하다고. 어. 그 2절은 괜찮아 괜찮아 너 내게 너에게 말하지. 너에게 말하지. 함께라 견뎌낼 만하잖니 뭐 이런 가사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가 저는 참 슬픈 게 우기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은 살만하지 않아요. 세상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살만해. 네, 괜찮아 네. 살아야 돼. 네. 이제 그 시절에 대한 거는 은유적으로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풀처럼 바람 속에 몸을 맡겨도 꺾이진 않을 거라고. 거기가 이제 은유적으로 다 들어 있죠. 지금의 시절 그렇죠. 민초. 근데 높아진 빌딩만큼 낮아지는 꿈? 네. 이건 뭔 말이에요? 2절에는 이제 또 그런 게 나와요. 커버린 내 키만큼 작아진 용기. 제가 아무리 젊게 살려 해도 중년인데요. 이제 중장년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우리 중장년 보면은 키가 크고 빌딩 높아졌는데 이제 꿈과 희망과 용기는 줄어들고. 줄어들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청년처럼 할 수는 없겠으나 잊지는 말고 꿈이라는 건 계속 꿀 수 있잖아요. 네. 어쩌면 이건 청년들보다는 중장년 노년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또 청년들도 요즘 뭐 소위 헬조선 뭐 이렇게 외치는 분들한테 네.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는 요즘에 강연 같은 거 들어오면 제가 고사를 하는데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힘내 하기도 그렇고 야 그래도 살아야지라고 야단치기도 그렇고. 아이, 참 그래도요. 와닿게도. 옛날부터 왜 그 사노라면 이 노래 네네네네네. 있잖아요. 뭐 그런 노래는 같이 불러줘야 됩니다. 그렇죠. 힘들수록 손을 맞잡아야죠. 이 노래는 그 전까지 이제 나온 곡들을 팬들이 왜 이렇게 비밀리에 냈다 비밀리에 없어지냐 홍보를 많이 안 했는데 예. 이번 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곡이어서 네. 홍보도 좀 열심히 하려고. 제2의 사노라면으로 제가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인보우로 정경태 씨. 가사가 귀에 짝 붙네요. 아, 4690 쓰시는 분. 장훈형. 퇴근길 코끝이 찡해지고 운전하는데 눈물이 울컥나는 멜로디와 가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933번님 청취자 모두가 청중입니다. 멋진 장훈 씨. 아 제가 조금 아까 청중이 저 하나라 이렇게 말한 걸 잘못 말했고. 대면 청중이 한 명이죠. 대면 청중. 1373번님 청취하고 있는 우리가 관객입니다.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2827번님 김장훈 씨 참 아름답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가사가 귀에 짝 붙는다.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울컥난다. 고맙습니다. 좋은 댓글만 읽어주셔서. 아니, 나쁜 댓글이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가 무태에 올라왔습니다. 네. 어떠세요 느낌이? 뭐라고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그냥 먹먹하기도 하고. 저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 먹먹함이 어떤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로 표현될 수 있을지 이렇게 보면서 올라와도 여전히 아픔은 남아있고 아직도 혼란은 남아있으니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켜보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세월호 때 제가 팽목항해를 20번을 갔어요. 예, 예. 그래서 할 일 없습니다. 그냥 그 술상 봐드리고 경찰들 서서 있는데 앉아서 근무하게 하자. 그 바지 전에 치킨 사가지고 가서 잠수사들과 함께 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당연히 갔을 것 같은데 못 가겠더라고요. 못 가겠었어요? 가면은
너무 마음이 몰릴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쓱 찾아가서 정말 그때 그 9 가족 실종자 가족들은 저랑 다 형 동생 하면서 하도 가서 예, 오복이 형 뭐하고 뭐 장훈이 형 뭐 이렇게 지냈거든요 가족처럼. TV에 나올 때마다 보면 너무 보고 싶 그립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끝까지 해나갈 겁니다 함께. 댓글이 계속 올라오네요. 정필림님, 나쁜 댓글 없는 김장훈 씨 나빠요. 이거는 제가 기분 좋은 댓글인데요. 7756번님. 네. 경찰 추산 네. 장훈님 라이브 지금 듣고 있는 관객 4천만 명 예상해 봅니다. 또 장훈 씨 노래에 힘이 생기네요. 1469번님 이런 말씀 주셨고요. 먹먹해서 목포에도 못 가보신 김장훈 씨. 가야죠. 이제. 근데 광화문에 그 뜨거운 열기 촛불이 이어지고 우리 김장훈 씨도 수시로 거기 현장에 등장을 해서 무대에 오르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보니까 돌아다니고. 저는 사실 좀 의외로 전략적인 편인데 지난번에 세월호 때 이제 뒤에 가서 뭐 정치인들 때문에 좀 정정화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혹시 이게 또 흐지부지 되면 어떡하나. 예. 그래서 제가 사실 20차까지 1차로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들 나오니까 한 6차나 7차부터 나는 시작을 하자. 네. 끝까지 가자 해서 전략적으로 서울 무대는 올라갈 가수들이 많으니 네, 네. 저는 청와대 앞에 선봉을 서고 그쪽으로 4번을 갔고요. 전국 촛불 집회를 7군데를 다녔죠. 거기 가서 노래를 했고 지방에서 지방은 이제 좀 열악해요. 예. 모금이나 이런 것들이 예. 오히려 그쪽이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다니면서 했고 네. 그래서 결국 20차로 끝났던데요. 그 결과로 네. 조기 대선 전국이 펼쳐졌습니다. 네. 지금 뭐 오자구도의 양강구도 뭐 이런 구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시죠? 엄청나죠. 이번에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 위대한 투표를 할 겁니다. 위대한 투표? 예. 5월 8일까지 공부할 겁니다. 어쩌면 5월 9일 아침까지 아직 못 정했는데 예. 뭐 없어요 잘. 뭘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덜 못할까를 고민하는 건데요. 누가 해도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역할도 있지만 지금의 그 우리나라의 대내적인 여건이 전문용어로 누가 해도 그 차차기에 아마 빛을 날 수 있도록 기반 잡고 문제 해결하는 정도만 해도 네. 너무 어려우니까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사람을 하자니 이게 걸리고 이 사람은 이게 걸리고. 그래요?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 지금 앞서가고 있는 두 후보 과거 한때는 후보 단위라도 했던 네네. 그리고 한때 같은 땅에 있었던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상 정권 교체라고 하는 목표는 거의 지금 달성이 돼가는 거의 됐죠. 그럼 그런 분위기에서는 조금 여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근데 저는 조금 아까도 어디 다녀왔는데 사실 사람들이 흔히 보면 저를 이제 진보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진보 보수가 사안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예. 지금 대선 후보들 공약 보면 누가 진보 보수인지 몰라요. 복지 공약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좀 유연하게 가야 하는 사안인데 이런 식으로 보수가 괴멸된 상태로 가는 게 과연 이게 좋은 것인가 하면 두 가지 프레임도 다 잘 있으면서 균형감 있게 견제해야 되는데 그럼 차차기에 가서 만약에 보수가 괴멸해버리면 예. 과연 선택지가 우리는 오지랖도 넓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누가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좀 해서 그래서 그게 그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쪽 찍을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유당은 솔직히 생각 없고요. 그 인물적으로 보면 유승민 씨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찍히는 그런 게 이제 전략적으로 또 이쪽을 해야 돼.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국민들 정치 6단이라서. 그래서 5월 9일 아침까지 고민해야 되겠다. 네. 혹시 또 사표가 나면 어떡하나. 네. 아니면 보수 쪽에서도 좀 의미 있는 게 어느 정도는 나와서 예. 정권은 교체되지만. 예. 그리고 사람들 얘기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양강 구도로 있는 두 후보가 우리의 우라, 그 정치도 정치지만 우리의 우라와 분노와 이 적폐를 누가 더 청산할 것인가 하면 한쪽은 조금 보수적일 것 같고 한쪽은 뭐 여러 가지를 정말 고민할 게 많군요. 많아요. 요즘에 그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만나보면 항상 뭐 불의를 보면 앞장서서 저항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김장훈 씨한테 이 보수가 괴멸하면 안 된다. 이 고민까지 하실 줄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게 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좀 괜찮은 생각 아닌가요? 한 사람인데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그러면 선택을 못 해요. 아니 제가
누군가는 선택하겠지만 지금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다변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전에 아는 네, 사람들이 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그 시민정신 무장은 그게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이 좋아질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약들이 점점 좀 현실성 있게 완성돼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서로 베끼다 보면요. 예. 점점 더 완성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민들이 딱 보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 하니까 워딩이라도 현실성 있는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네. 혹시 우리가 업어서 키우는 느낌이 알겠습니다. 전 듭니다. 아까도 방송 중에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공약은 서로 베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듬고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다만 자기 이름 걸고 공약한 거니까 네. 누구든 그 공약 내걸고 당선된 사람한테는 당신 지켜라 그렇죠.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껴도 함부로 베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거죠. 자기 철학과 여러 가지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가 예.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세월호 얘기도 하고 대선 전국 얘기도 했는데 네. 오늘은 광화문을 밀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뭐 아주 다양한 형태의 콘서트 이런 걸 기획하신다고? 얼마 전에 이제 연습실 오픈데이를 해서 팬들 함께 왔고요. 연습실에서 팬들과 함께? 그냥 와서 구경하라고. 그런 오. 걸 사실 좋아하거든요. 예, 팬들은. 예, 예, 뒤앉기. 예, 예. 이번 주에는 사상 최초로 집에서 공연을 합니다. 집이 그렇게 커요? 좀 큰 데로 옮겼습니다. 연습실이 있는. 연습실 겸 집? 예, 복층으로 된 데라서요. 그래서 그 콘서트에는 티켓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낭만 회원들만 해서 좀 싸게 해서 3만 원으로 해서 그거로 그냥 음향 이야, 제가 하고 집에서 콘서트를 한다? 밥도 제가 먹인다고 표현할게요. 제 식사까지? 가족 같으니까. 예. 이야. 제가 겨자 샌드위치 잘하거든요. 식사 포함 3만 원? 네. 완전히 남는 장사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적자인데 이건 낭만이니까. 그래서 그 받는 거는 집들이 선물로. 그 팬클럽 회원들만 대상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아닌데도 오겠다 저도 그러면 가도 돼요? 오시면 좋죠. 대박이죠. 예. 정말 좋죠. 그래서 그리고요 또 그런 건 이제 소규모고 네네. 대형 이 광화문 콘서트 이런 거 해야죠. 지금은 이제 내년 정도 보는데 지금 저의 개인의 트렌드는 누구보다 디지털이나 첨단을 좀 앞서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워낙 그게 많이 가다 보니 오히려 저는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한동안 연출 없이 노래하고 통기타 갖고 노래하고 호흡하고 얘기하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드론을 동원해서 네. 역대 최대의 또 쇼 한번 해야죠. 그래요. 네, 재밌게 살고 싶어요. 팬들이랑. 희망가 힐링송 광화문. 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기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 김장훈 씨였습니다. 아름다웠어 높아진 빌딩만큼 낮아지는 꿈 그럼에도 하늘을 보면 괜찮아 내게 말했지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고 가난한 가슴에도 꽃들은 피고 괜스레 눈물 나는데 불처럼 바람 속에 몸을 맡겨도 꺾이진 않을 거라고 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가사 앞대목은 저랑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 그대로네요. 네. 어렸을 때 놀이터였다. 네. 여자친구랑 걷던 그 길이다.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예. 입도 맞췄는데 헤어졌군요. 네. 항상 이제 돌담길 하면 촌스러운 것 같지만 그때는 거기 한번 걸어줘야 또. 그렇죠. 그 핵심은 여기네요. 높아진 빌딩만큼 낮아지는 꿈. 그럼에도 하늘을 그럼에도 하늘을 보면 괜찮아 내게 말했지. 내게 세상은 말했지. 아직 살만하다고. 그 2절은 괜찮아 너에게 말하지. 너에게 말하지. 함께라 견뎌낼 만하자니 뭐 이런 가사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가 저는 참 슬픈 게 우기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은 살만하지 않아요. 세상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살만해. 네. 이나 했어요. 24일 했습니다. 오래 했네요. 아니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오래 할 생각은 아니고 네. 저는 뭐 그냥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중간에 너무 세월호가 정치인들 때문에 정쟁화 됐잖아요. 그래서 네. 좀 지지부진해져서 했는데 유민 아빠가 그때 이제 했었잖아요. 단식 오래 하셨죠.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래서 유민 아빠 할 때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근데 유민 아빠는 십매칠 한 상태였는데 예. 정말 오래 버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같이 하다 보니까 예. 24일 그 유민 아빠 끝내실 때 같이 끝내고. 유민 아빠 이제 병원에 가고 그러고 나서도 그래도 계속 오는 사람들 내가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3일 더 하고 네. 빠져나왔죠. 그때 유민 아빠 그 동조 단식 하루씩 하시고 이런 분들 참 많았었는데. 네네네. 김장훈 씨는 쭉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동조단식 오는 분들 제가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물 드시고요. 예. 뭐 죽염 좀 드시고 예, 이렇게 예. 하시면 됩니다. 해서 뭐 영화 팀 있잖아요. 항상 제가 가서 그거 이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했고 그 단식하면서 떠올랐던 어떤 악상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참 웃겼어요. 이게 광화문이라는 데가 그냥 연인들 걷고 나도 뛰어놀고 하던 곳인데 네. 어느 날인가 이곳은 탱크가 지나갔겠지. 예를 들어 뭐 그렇죠, 4.19든. 그렇죠. 그래서 12.12 때도. 네, 있었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항상 여기는 어떤 집회의 상징이 됐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모이는 세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연습실 겸 집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 통기타를 갖고 계속 노래를 하다가 네. 어릴 적 뛰어놀던 나의 놀이터 이곳에서 꿈을 키웠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왔죠. 3년 동안 머릿속에 맴돌기만 하다가 네. 근데 이게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이번에 광화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를 발표했는데요. 20년 만에 자작곡이라고 합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김장훈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자작곡을 그렇게 안 썼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자꾸 트렌드에 따라서 이렇게 노랫말을 꾸미게 되더라고요. 네. 히트곡을 쫓아서. 예. 그래서 안 쓰다가 어허.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세월호 때문에 쓰게 됐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 정말 써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3년 걸렸어요. 이 노래 쓰는데. 곡 하나 만드는데? 네. 예. 되게 스토리가 좀 독특한데요. 예. 지금 얘기할까요? 예, 얘기하세요. 광화문이 얼핏 들으면 제가 그동안의 행보나 이렇게 보면 또 시대 비판이나 저항적인 노래겠구나 생각하실 텐데 광화문 촛불 집회 많이 왔었잖아요. 아시겠죠? 뭐 미국산 소 때나 뭐 세월호 때나 근데 굉장히 그 힐링송이에요. 이 노래는 네, 국민 희망가로 만들고 싶고자 해서 했는데 예. 광화문은 제가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 처음 나와본 세상입니다. 그때 덕수제가 뭐 로타리제가 다녔고요. 어렸을 때 고향이 서울이었어요? 네, 저 서교동이었는데 서교동. 엄마 손잡고 처음 나온 데 광화문이었어요. 예, 가장 번화한 거리. 네, 예. 중학교 때 오락실, 그리고 첫사랑과 함께 걷고 이러는 곳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누워서 단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바닥에. 광화문 예. 광장에서. 네, 그래서 세월호 때죠. 그래서 문득 제가 배가 너무 고픈데 최소한 어렸을 때 꿈꿨던 광화문이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제 머릿속으로 그리다가 네.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완성을 했죠. 네. 3년 전 세월호 때 단식했었어요? 네, 그때 했죠. 며칠 했네요. 괜찮아, 살아야 돼. 네. 이제 그 시절에 대한 거는 은유적으로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풀처럼 바람 속에 몸을 맡겨도 꺾이진 않을 거라고. 거기가 이제 은유적으로 다 들어 있죠. 지금의 그렇죠. 시절 민초. 근데 높아진 빌딩만큼 낮아지는 꿈? 네. 이건 뭔 말이에요? 2절에는 이제 또 그런 게 나와요. 커버린 내 키만큼 작아진 용기. 제가 아무리 젊게 살려 해도 중년인데요. 이제 중장년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우리 중장년 보면은 키가 크고 빌딩 높아졌는데 이제 꿈과 희망과 용기는 줄어들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청년처럼 할 수는 없겠으나 잊지는 말고 꿈이라는 건 계속 꿀 수 있잖아요. 네. 어쩌면 이건 청년들보다는 중장년 노년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또 청년들도 요즘 뭐 소위 헬조선 뭐 이렇게 외치는 분들한테 네.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는 요즘에 강연 같은 거 들어오면 제가 고사를 하는데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힘내 하기도 그렇고 야 그래도 살아야지라고 야단치기도 그렇고. 그래도요. 옛날부터 왜 그 사노라면 이 노래 네네네네네. 있잖아요. 뭐 그런 노래는 같이 불러줘야 됩니다. 그렇죠. 힘들수록 손을 맞잡아야죠. 이 노래는 그 전까지 이제 나온 곡들을 팬들이 왜 이렇게 비밀리에 냈다 비밀리에 없어지냐 홍보를 많이 안 했는데 예. 이번 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곡이어서 네. 모두 좀 열심히 하려고. 제2의 사노라면으로 제가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인보우로 정경태 씨. 가사가 귀에 짝 붙네요. 4690 쓰시는 분. 장훈형. 퇴근길 코끝이 찡해지고 운전하는데 눈물이 울컥. 이제 지금은 그 월화유나 이런 아주 저항적인 노래, 비판적인 정치인 비판 노래를 많이 했는데 예.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우기면서 잘 살아보자는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희망가 내지는 힐링송이다. 제 마음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좀 희망을 가져도 된다. 가져야 된다기보다 가져야 하죠.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열심히 살면서. 알겠습니다. 이게 왜 희망가고 힐링송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려고 네네네. 음원 가져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오늘 기타까지 직접 들고 와서 자기가 라이브로 부르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이 노래가 딱 통기타 하나 제가 치고 네. 거기에 노래가 다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라이브로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우리 김장훈 씨의 노래 즉석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이 청중이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게 참 아쉽긴 합니다만. 잘 나가나요? 어릴 적 뛰어놀던 나의 놀이터 이곳에서 꿈을 키웠지 첫사랑 함께 걷던 돌담길마다 마음 입 맞추던 추억 그녀가 나를 떠나가던 그 밤도 이 거리를 헤매다녔지 부르다 못해 시퍼렇던 내 청춘 비틀대도